한미 우정의 종이 오늘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3개월간의 보수공사를 마친 끝에 오늘 장엄한 소리를 뽐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재단장을 마쳤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 유지입니다. LA시는 우정의 종을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로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국 주재 중국 대사와 일본 대사가 서로 얼굴도 마주보기 싫어 스튜디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대담하는 보기 드문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LA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류현진은 2년차 투수 징크스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페드로시에 있는 한미 우정의 종이 오늘 다시 울렸습니다. 이 종은 지난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정부가 LA시에 기증한 건데요. 지난해 하반기 석 달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늘 그 장엄한 소리를 뽐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우정의 종이 태평양 넘어 멀리 울려 퍼집니다. 녹슬고 묵은 때를 벗겨내서인지 은은하면서도 우렁찹니다. 타종식은 종이 지닌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겨 한미 공동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우정의 종은 1976년 한국 땅에서 처음 울렸습니다. 폐식기 전 당시 스나이더 주한 미 대사와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함께 타종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을 매개로 이어진 두 나라 간 인연이 36년이나 쌓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 배열로 올랐었습니다. We believe deeply in our families, we are loyal to our nation, and we believe in contributing and innovating in the world. It is these things that we share together that are represented by this bell. 그리고 이 종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고 역사가 담겨 있는 유산입니다. 그 종의 의미를 미국에 전달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녹슬고 무너졌던 종각은 LA 한국문화원이 석 달 동안 3억 원을 투입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미국 측이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15,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해 우정의 종각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새 이정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샌페드로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우정의 종각이 이렇게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동포사회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 문제인데요. LA시는 이를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개월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우정의 종각. 해풍으로 갈라지고 벗겨져 흉흉했던 종벽에는 짙은 도르를 다시 입혀 은은함과 위엄을 갖춘 종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새의 오물이 가득했던 기둥과 처마도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종각 문양도 새롭게 그렸고 간판도 교체했습니다. LA시 공원관리국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도왔습니다. 완성된 종각에 더 이상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달았습니다. And I certainly pledge now that I am mayor that we will never let it fall into disarray again, and it is something that we will maintain and sustain for years to come. 한국 정부가 30만 달러를 지원해 보수했지만 앞으로 우정의 종과 종각 관리는 LA시 공원관리국이 전담할 계획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앞으로 우정의 종각을 특별 예산이 아닌 오는 7월 새 회계년도부터 시 정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he responsibility of rec and parks to make sure that we have adequate funding. I've also said in general that both the fire department and recreation parks are the two areas I'd like to have additional funding. They've been cut the most. It was a very difficult economic time, but yes, it would be a maintained line item in the general fund budget. LA시의 관리 약속에 따라 이 지역을 전담할 공원관리국 인력 충원도 예상됩니다. 이 관리 문제를 책임져야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여기 관리 요원들이 4명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게 공원국의 인력이
축소되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앞으로 그것은 복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제 모습을 되찾게 된 우정의 종각. 한미 우호의 상징이 다시 방치되고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복원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샌페드로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수차례 보도된 것처럼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로비에 나섰다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미 버지니아주 상하원 의원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입니다. This is not a Democratic bill. This is not a Republican bill. This is a proper bill.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that's why we're going to do this bill.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일 개회한 버지니아주 의회에선 획인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막판 복병은 역시 일본의 방해 작업. 동해 병기가 가시화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가 직접 행동에 돌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겁니다. 일본 주요 언론도 지난 연말부터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을 인터뷰해 반대 여론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y're probably finding that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or is anything other than what it is. We want to make these changes for young people and to put them in the textbooks.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됩니다. 미 전역에서 처음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한 달 안에 판가름 납니다. 한인사회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군이 남긴 위안부 관련 문서를 대거 공개하기로 하면서 일본군의 만행을 질타했습니다. 민간이 위안부를 운영해왔다는 일본 정부의 그간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은 직접 위안부를 모집해 관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공개한 일본 관동군의 위안부 관련 문서입니다. 1945년 만주중앙은행 기록을 보면 일본군은 군자금을 사용해 위안부를 모집했습니다. 1938년 난징시 인근 위안소 7곳의 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일본군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 위안소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36명이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군이 주도해 위안부를 모집하고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对慰安妇施暴蹂躏这样一些档案还有呢就是日本军队 일본을 상대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해온 중국의 시민운동가는 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연이 담긴 편지 만여 통을 공개했습니다. 14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성노예 역할을 강요받았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20여 차례씩 일본 병사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这1万封信件控诉信就相当于什么就好比是射向安倍的万发子弹 중국이 이처럼 위안부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하면서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와 일본 대사가 B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얼굴도 마주보기 싫다고 해서 스튜디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대담하는 보기 드문 방송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영국 주재 일본 대사, 영국 공영방송 BBC에 출연했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된 질문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We acquired these islands peacefully and lawfully in the late 19th century. 일본 대사의 답변이 끝나자 갑자기 앵커가 일어나 스튜디오의 다른 편으로 건너갑니다. 스튜디오 가림막 건너편에 있던 사람은 바로 영국 주재 중국 대사.
기다렸다는 듯 일본 대사의 발언을 반박합니다. Those who fail to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 So we are concerned that if they do not face up to their, disgraceful record of aggression, what will happen for their future? BBC는 당초 두 대사의 대담 프로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대사가 얼굴 맞대기를 거부하자 초유의 칸막이 대담이라는 이례적인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중국과 일본 대사의 대담 장면은 동북아시아의 첨예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할 분담금 지급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9천억에서 9,5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담금 제도를 개선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택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은 8,700억 원. 한미 양국은 올해 분담금 총액을 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9천억 원에서 9,500억 원 사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분담금 증가 추이를 보면 1조 원 돌파도 시간 문제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분담금을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눠 지급하지만 실제 어디에 쓸지는 미군이 정합니다. 그럼에도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우리 정부가 검증하는 절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조차 주한미군이 한국의 분담금을 마치 공돈처럼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부담 원칙이 적용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 사업비에 우리 정부의 분담금이 포함된 것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쓰지 않고 적립한 7천억 원과 이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고스란히 미군에 돌아갑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분담금 총액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150억 원이 넘게 투입된 KBS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건달 세계를 다뤄서 로맨틱 코미디 일색인 한류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 아래 각국 청년들이 몰려들었던 1930년대 상하이. 범죄와 음모가 끊이지 않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중일 삼국 사내들의 화끈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들의 사랑과 그리고 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이 많이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인 상하이 풍경은 현지에 건설된 초대형 세트에서 촬영됐습니다. 국내에도 20세기 초를 재현한 세트를 만드는 등 15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입해 수준 높은 영상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지명도가 높은 한류 스타 김현중 씨가 주연을 맡아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 위주의 다른 한류 드라마와 달리 20세기 초를 무대로 한류 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액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런 시대극들이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또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리워하시던 장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감격시대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10여 개 나라와 수출을 협의 중입니다. 감격시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참신한 소재로 한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6.7%를 기록해서 11월에 7.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7만 4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역시 2011년 1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